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5과 89쪽부터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89쪽 펼쳐보시고요. 우리 시험 기간 전에 마지막 일본어 시간에 어떤 공부를 했었냐면 88페이지에 보이는 달력 있죠. 달력을 읽는 방법, 그러니까 날짜를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몇 월 며칠 할 때 월은 일본어로 어떻게 발음을 했었냐? 가츠라고 발음을 했어요. 가츠.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셀 때 1월은 우리가 아는 숫자 1, 이치를 가져와서 이치가츠가 되었고요. 2월은 니가츠, 3월 3가츠, 4월 4가츠, 5월 5가츠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세웠습니다. 10월은 10가츠, 11월 11가츠, 12월 12가츠가 되겠죠. 이렇게 월을 셌었고 일을 세는 방법은 좀 특이했습니다. 어떻게 특이했었느냐? 자, 우선 일 자체를 읽을 때는 니치라는 말을 썼어요. 니치. 그쵸? 그런데 일을 셀 때 1은 이치니까 이치니치라고 세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1일부터요. 10일까지는 특이하게 읽는 방법이 따로 정해져 있었다. 어떻게 읽었다? 1일은 1日, 2일 2日, 3일 3日, 4일 4日 이런 식으로 1일부터 10일까지는 특유의 읽는 방법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쵸? 그런데 11일부터는 여기 11일부터는 숫자 앞에 숫자와 함께 1을 합쳐서 11日、 11日이런 식으로 니찌를 붙여서 숫자와 함께 읽게 되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12일은 12日, 13일 13日 이런 식으로 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풍선을 한번 보세요. 말풍선을 보면은 11일부터 31일은 숫자 플러스 니찌로 읽는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1일부터 10일까지는 읽는 방법이 따로 있고 11일부터는 원래 고유의 숫자 읽는 방법에 1을 뜻하는 니찌를 붙이면 됐으니까요. 단 14일, 24일, 20일은 예외이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자, 우리 4일을 어떻게 읽기로 했었다? 이렇게 6가라고 읽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14일하고 24일은 이 숫자 4일 6가 읽는 방법을 통째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 6가 14일, 24일 26가 24일을 이렇게 요가를 넣어서 읽게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짚어드렸던 부분입니다. 그 다음 20일 또한 니주니찌라는 식으로 숫자에 니찌를 붙여서 읽지 않고요. 하츠카, 20일 자체를 통틀어서 하츠카라고 읽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셔라.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인데 복습 차원에서 한번 공부를 다시 해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날짜 읽는 방법을 활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활용해서 공부를 할 건데 89페이지로 와보세요. 89페이지. 새로 나온 단어부터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보기랑 1, 2, 3번 동그라미들 있죠? 여기 나온 단어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보기 빨간색 동그라미 안에 오마츠리라는 단어가 써져 있어요. 오마츠리. 무슨 뜻이냐? 89페이지 제일 아래쪽에도 새로 나온 단어의 소개가 나와 있는데 맨 앞에 보시면 오마츠리, 마쓰리, 축제라고 써져 있죠. 오마츠리는 축제란 뜻이에요, 여러분. 축제. 여기 보시면 이 풍경이 지금 축제의 한 풍경이거든요. 축제를 오마츠리라고 하고요. 여기에 지금 마쓰리라고 써져 있지만 이건 한국어 표기법상의 문제인 거고 원래 정확한 발음은 마츠리가 됩니다. 츠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일본은 이 오마츠리의 나라라고 불립니다. 그 정도로 축제가 굉장히 많이 열리는 나라예요. 정말 다양하고 이색적인 축제가 각 지방마다 1년 내내 상시로 열려요.
선생님이 살던 그 유학생 시절에 살던 곳은 귤이 유명한 귤이 특산물인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귤 축제가 열렸었고 내가 마지막으로 본 맛들이는 뭐였냐면 2년 전에 도쿄에서 불꽃놀이를 봤어요. 근데 그 불꽃놀이 축제 이름이 뭐였냐면 스미다가와 불꽃놀이 축제였어. 근데 그 스미다가가 강이거든요. 강 이름이에요. 그 강 주변에서 불꽃이 이렇게 강줄기를 따라 팡팡 떠지는데 정말 예뻐요. 정말 장관이에요. 일본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긴 불꽃 축제가 되게 많이 열리긴 하는데 그 스미다가와 불꽃 축제가 일본 내에서 제일 많이 크게 열리는 축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에 자주 갔지만 그걸 못 봐가지고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일본인 친구랑 약속을 해서 우리 한번 보러 가자 해서 갔어. 갔는데 못 만났어요, 친구를. 그 정도로 사람이 발 디딜 틈이 없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말 그냥 인파에 휩쓸려가지고 어디에 이제 다다랐는지 모를 정도로 막 휩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자리 잡고 앉았는데 친구가 도저히 올 수 없는 거리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혼자 돗자리에 앉아서 이제 사왔던 맥주랑 막 안주 까가지고 거기서 앉아서 불꽃놀이 보면서 혼자 그렇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타국에서 이렇게 멋있는 불꽃을 보면서 이렇게 약간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던 게 굉장히 낭만적인 추억으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일본에 놀러 가시게 되면은 꼭 불꽃 축제가 아니더라도 보통 마츠리 끝나면 불꽃 축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실 때 내가 가고 싶은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지역에서 언제 축제를 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 시기에 맞춰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이 시기에만 여행을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 시기에 어느 지역에서 맛釣이를 하는지 찾아보고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맛釣이는 정말 구경할 가치가 있어요. 정말 추천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3대 맛釣이라고 있어요. 또 오사카랑 도쿄랑 교토 여기서 열리는 3대 맛釣이가 있고 또 그 외에 뭐 홋카이도 그러니까 삿포로라는 지역에서 유키 맛釣이라고 해서 눈 축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맛釣이가 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거예요. 그때 축제 얘기를 좀 더 자세히 나눠봅시다. 자, 어쨌든 맛釣이, 오마츠리가 축제라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시고 마쓰리 자체도 축제라는 의미인데 앞에 오를 붙이면 좀 더 말이 좀 더 고상하고 예뻐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 오가 붙으면요. 그래서 오마츠리도 축제, 마츠리도 축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1번 다이이크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이이크사이, 다이이크 기억나세요? 우리 과목명 공부할 때 나왔었던 건데 체육이란 뜻이었어요. 타이 이크 사이의 사이는 무슨 축제할 때 제자입니다. 따라서 체육제가 되는데요. 뜻은 체육 대회. 우리나라의 체육 대회를 일본어로는 체육제라고 하는 거고요. 다이이크 사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동그라미 2번 가시면 문가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가사이. 문가사이 우리 배웠던 단어인데 여러분. 어디서 배웠었냐면 1학기 때 만도부, 밴드부 동아리 홍보하는 거 기억나세요? 거기서 문가사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문화재라는 뜻입니다. 문화재. 문화재라고 써두시고요. 이 문화재가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학교 축제 있죠. 학교 축제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학교의 축제. 일본에서는 문화재라고 하고 문가사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가보시는데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본 축제네요, 이게. 하나비 타이카이라고 합니다. 하나비 타이카이. 하나비는 불꽃이란 뜻이고요. 하나비가 불꽃, 타이카이는 대회란 뜻입니다. 대회. 하나비 타이카이. 그래서 불꽃 대회. 우리나라 말로 좀 더 알맞게 바꾸자면 불꽃 축제 또는 불꽃 놀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해석하셔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마츠리, 다이이크사이, 문가사이, 하나비 타이카이 4가지의 단어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얘네가 언제 열리는지 날짜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대화 연습을 해보자는 건데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둘이 대화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お祭りはいつですか？ 4月2日と3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처음에 お祭りはいつですか？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오마츠리와 오마츠리와니까 축제는 이 되겠죠. 이츠 데스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이츠 데스까? 데스까니까 질문하고 있다는 거 알겠지 얘들아? 자, 이 질문을 들은 두 번째 친구가 날짜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츠의 뜻은 무엇일 것 같아요? 그쵸? 언제란 뜻입니다. 언제. 밑에 언제라고 써두세요, 여러분. 이츠 밑에 언제. 따라서 오마츠리와 축제는 이츠 데스까? 언제입니까?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질문을 들은 친구가 대답을 해줍니다. 4月2日と3日ですよ。 4月 2日, 4月 4월 2日 2일이죠. 그리고 미가는 3일이었어요. 4月 2日 토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토는 무슨 뜻이었다? 뭐뭐와 란 뜻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해석을 해보자면 4월 2일과 3일 데스요. 이에요.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날짜를 듣고 이렇게 반응하죠. 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そうですか. 아, 그래요? 그렇습니까? 란 뜻이었죠, 여러분. 자주 나오는 표현이네요. そうですか?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인들은 そうですか? 아, そうですよ? 아, そうですね. 이 세 가지 표현만 알면 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맞장구를 많이 치기 때문이죠. 자, そうですか? 아, 그렇습니까? 그래요? 라고 하면서 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타노시미 데스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자, 여기 별표 칠게요. 타노시미 데스네. 이거 일본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 타노시미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즐거움 또는 기대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즐거움, 기대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타노시미 데스네를 해석하자면 기대되네요 란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기대되네요. 써둘게요. 기대되네요. 정말 일본인들 이 타노시미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야, 우리 내일 영화 보러 갈래? 응, 좋아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응, 타노시미 라고 대답을 해요. 응, 즐겁겠다. 즉, 기대된다. 응, 기대된다. 보러 가자. 이런 뜻인 거죠. 이렇게 타노시미라는 말이 기대된다라는 긍정의 뜻으로 많이 쓰인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고 한번 다시 들어보도록 할게요. 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즉, 축제는 언제예요? 4월 2일과 3일이에요. 아, 그래요? 즐겁겠네요. 기대되네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체육 대회를 일본어로는 뭐라고 한다고 했죠? 体育祭。 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들어봅시다. 体育祭はいつですか？ 10月7日と8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학교도 정말 코로나만 아니면 타이크 사이를 열어서 여러분이 정말 활기차게 뛰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쉬워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수학여행이고 체육대회고 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가오는 文化祭。 문가사이 축제가 있는데 우리 학교 축제는 동아리 축제로 아마 운영이 되겠죠, 여러분. 그때만이라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한번 문가사이를 타노시미하게 좀 즐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대화 또 들어볼게요. 文化祭はいつですか？ 9月4日と5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자, 날짜 따로 안 짚습니다, 여러분. 많이 했어, 우리 공부. 넘어갈게요. 9월 큐가츠가 아니라 크가츠라고 발음한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 花火大会はいつですか？ 7月24日と25日ですよ。そうですか。楽しみですね。 자, 지금은 하나비 타이카이 불꽃 축제, 불꽃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한자 잠깐 보시면 여러분, 이거 꽃 화자죠. 그리고 얘는 불 화자잖아요. 자, 얘네들은 꽃불이라고 해요. 꽃불. 우리나라는 불꽃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앞뒤가 바뀌어 있다. 하나비라고 한다. 그 점 참고로 알아두세요. 알았죠? 일본어로 꽃은 하나, 불은 히라고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하나비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불꽃이지만 일본어로는 꽃불이라고 한다라고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구식과 본문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여러분. 구식과 본문을 볼 건데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본 다음에 각각의 문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지수랑 유이는 마쓰리를 보러 갔습니다. 마쓰리 아니죠? 마쓰리라고 하기로 했죠, 우리는. 그러니까 뭘 보러 간 거야? 축제를 보러 간 거예요. 먼저 영상으로 볼게요. 좀 버퍼링이 걸리네요, 여러분. 자, 한번 들어볼게요. 버퍼링이 생각보다 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볼게요. 나오지 않네요. 다시 한번. 안 나오네요. 자, 어쩔 수 없이 애니메이션 말고 이렇게 정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랑 유이가 마쓰리를 보러 갔죠, 여러분? 한번 쭉 들어보면서 어떤 대화를 하고 있구나 추측하면서 들어보세요. 모르는 단어도 있지만 추측하면서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はるたくん、お祭りはいつ？ 8月1日だよ。もうすぐだね。おみこしの練習頑張ってね。ジスちゃんはどんな浴衣が好き？かわいい浴衣が好き。あ、それいいね。かわいいよ。そう？じゃあ、これにする。うわあ、はるたくん、上手。クリスくんもかっこいい。 자,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맨 처음에 はるたくん、お祭りはいつ？ 이거 우리 완벽하게 해석할 수 있겠다. 다 배운 표현이거든요. 이 친구가 하루타쿤이에요. 이 친구. 그죠? 이 친구한테 하루타쿤 오마츠리와 이츠? 오마츠리와 이츠? 라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야? 축제는 언제야? 축제 언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앞 페이지에서 이츠 데스까? 라는 표현을 배웠잖아요. 이츠 데스까?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라는 존댓말이었죠. 존댓말에서 지금은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반말로 이츠 언제야?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8월 1일이래요, 여러분. 8월 1일. 8월 어떻게 읽어요? 8은 하치, 월은 가츠, 하치가츠가 될 거고요. 1일은 우리 특유의 읽는 방법이 있었다. 어떻게 읽기로 했다? 즈이타치. 그래서 지금 8月1日だよ。 8월 1일이야 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쵸?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지수가 もうすぐだね。おみこしの練習頑張ってね。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모스그다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모스그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새로 나온 단어에 나오는데요. 이제 곧이란 뜻이에요. 이제 곧. 제일 앞에 부분에 있죠, 여러분? 새로 나온 단어 이제 곧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그다네는 해석을 어떻게 하시면 되겠느냐? 이제 곧이네, 이제 곧이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제 곧이네. 자, 오미코시노 렌슈 간바떼네 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오미코시 밑줄 그어보세요, 여러분. 오미코시 밑줄 그어보시고요. 렌슈도 밑줄 그어보시고요. 노에는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오미콧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책에 보시면요. 이거 보여요? 여기 지금 가마 같은 거 위에 이렇게 얹고 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미콧이에요, 오미콧이. 이게 마쓰리에 가면은 보통 많이 보이는 풍경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신이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이 신을 이제 얹고 어깨에 이렇게 가마에 태워서 얹고 행진을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일본에 가면은. 그래서 이러하게 생긴 것을 오미콧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알았죠?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아까 전에 우리 본문으로 와 보시면 아까 오미코시에 밑줄 그었고 여기 동그라미 쳤고 렌슈라고 했잖아요. 노는 조사였죠, 여러분. 정말 많이 나와서 이제 알 때쯤 됐어요, 여러분. 뭐였지? 뭐뭐 의라고 했습니다. 뭐뭐 의, 그죠? 렌슈도 한 번은 나왔던 단어예요. 렌슈. 한국어로 비슷한 표현이었어요. 한국어와 비슷한 표현. 렌슈. 연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 보자면 오미코시는 아까 가마라고 했죠? 신이 타고 있는 가마. 가마의 연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가마 연습. 이 친구들이 가마를 짊어지고 가는 그런 행사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요. 오마츠리 때. 그죠? 그래서 오미코시노 렌슈 가마 연습 간바떼네 라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지수가 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응원하고 있죠. 간바떼네 얘는 어떤 뜻이냐? 힘내 란 뜻이에요. 힘내. 힘내. 써줄게요. 자, 들어보세요, 여러분. もうすぐだね。おみこしの練習頑張ってね。 자, 이제 들리시죠? 모스그다네 이제 고지네 오미코시노 렌슈 가마의 연습 그러니까 가마 싣고 가는 연습 간바떼네 힘내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간바떼네도 정말 중요한 표현이니 잘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말을 들은 하루타kun이 うん。 응! 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얘네가 되게 일본 전통 의상을 입어보러 갔어요. 왜냐? 일본 사람들은요, 마츠리 때 전통 의상을 입거든요. 저 이것도 정말 정말 부러운 부분이에요, 일본에서. 이렇게 지역 축제 할 때마다, 마츠리를 할 때마다, 일본 사람들이 일본 옷을 입고 모여요. 되게 좋은 이벤트 같아요, 이 마츠리는. 요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마츠리를 통해서 일본 사람들은 약간 이웃과의 관계, 또 나아가서 마을 공동체의 그런 활성화, 유대감을 키우는 그러한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츠리가. 저는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음으로써 일본의 전통도 기억하고 유지시키는 역할도 하고, 저도 그래서 그 불꽃놀이를 보러 갔을 때 이것을 입었습니다. 이 옷의 이름이 뭐냐? 유카타입니다. 유카타. 자, 유카타를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 옷의 이름이 유카타라고 했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ジスちゃんはどんな浴衣が好き？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ジスちゃんはどんな浴衣が好き？ 우리 이거 배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지수짱과 지수짱은 돈나 유카타가 스키? 지금 뭐라고 질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나 유카타가 스키? 돈나 오랜만에 나왔죠? 어떤 유카타는 이 옷의 이름이었죠? 유카타가 스키 좋아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유카타가 좋아? 써둘게요, 여러분. 돈나 유카타가 스키? 그래서 저번에 우리 돈나 스포츠가 스키 데스까? 어떤 스포츠를 좋아합니까? 사카가 스키 데스. 축구를 좋아합니다. 이런 표현 공부했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어떤 유카타를 좋아해? 어떤 유카타가 좋아? 라고 물어봤고요. 이렇게 이 질문에 대해서 지수는 かわいい浴衣が好き。 어떤 유카타가 좋대요? 가와이 유카타가 좋대요. 귀여운 유카타가 좋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카타를 고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あ、それいいね。かわいいよ。 라는 말이 나왔어요. 지금 지수가 거울에 대고 유카타를 비춰보고 있잖아요. 그 모습을 본 유이가 아, 소레 이네 가와이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소레는 그거란 뜻입니다. 그것 써두시고 소레 그것 이네 좋네 란 뜻이에요. 아, 그거 좋다. 좋네. 이라는 말은 좋다란 뜻이에요. 좋다. 걔를 강조해서 이네라고 하면 그거 좋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왜 뭐 페이스북 같은 거에 엄지척해서 좋아요 표시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싫어요 표시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좋아요를 일본어로는 이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이스북 일본어로 들어가면은 그 엄지척 되어 있는 부분에 이네라고 써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다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아, 소레이네. 아, 그거 좋네. 가와이요. 아, 귀여워.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지수가 そうじゃあ、これにする。 So, 그래? 자, 그럼 고레니스르 고레니스르 얘들아 니스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니스르 무슨 뜻이었어? 뭐뭐로 할래. 나니니 시마스까? 나니니 스르 주스니 시마스 주스니 스르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여러분 제발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나왔던 표현들이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코레는 아까 소레는 뭐였어? 소레는 그것이었잖아. 코레는 이것이란 뜻이고요. 코레니스르라고 하니까 이것으로 할래, 이것으로 할래 라는 의미가 되겠죠. 소는 그래, 자, 그럼, 고레니스르 이것으로 할래 라는 의미가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자, 드디어 마츠리를 보러 간 것 같아요. 예쁘게 유카타를 입고 구경하러 갔습니다. 자, 둘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うわあ、はるたくん、上手。クリスくんもかっこいい。 라고 대화를 나누고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 하루타군이랑 여기 여기 하루타군 있죠. 그리고 여기 크리스랑 이 오미코시를 드느라 막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고 두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가? 자, 와는 감탄사. 하루타군 조즈 무슨 뜻이었는지 기억나는 사람. 자, 여러분 우선 한자를 보세요. 윗상자의 손수자입니다. 상수죠. 얘를 조즈라고 읽는 거고요. 얘를 어떤 표현과 제가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냐. 반대 표현인데 하수, 아래 하자에 손수자. 이거는 하수잖아. 너네 게임 하수라고 하면 이거 무슨 뜻이야? 못한다 라는 뜻이잖아. 못하다. 그죠? 반대로 그럼 상수면 무슨 뜻이겠어요? 잘하다라는 뜻이죠. 잘하다. 이렇게 와, 하루타君잘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좀 더 적절한 해석은 잘한다가 되겠죠? 아이고, 지울게요. 잘한다 라고 써두시고
어머. 잘한다. 써두시고 반대의 뜻은 하수라고 해서 못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 하수를 일본어로는 어떻게 읽냐면요. 했다라고 합니다. 했다다, 못하다 라는 뜻이에요. 원형은 했다다가 돼요. 다로 끝나는 나형용사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일본어의 형용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와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제가 신나게 말씀해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이 했다다는 못하다. 이 조즈도 원형은 조즈다.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예요. 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알았죠? 그래서 와 하르타군 조즈라고 했고요. 옆에 있던 지수는 크리스큰 가꼬이라는 표현을 써요. 크리스큰 가꼬이. 자, 크리스큰 조사모 얘는 무슨 뜻? 뭐뭐? 도란 뜻이었고요. 가꼬이는 이 형용사예요. 이로 끝났잖아요. 그죠? 얘는 멋있다 라는 뜻이에요. 멋있다. 그러니까 하르타군 잘한다. 크리스쿤도 멋있다라고 지금 둘이서 막 응원해주고 있는 거야 보면서 이러한 표현을 지금 친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쭉 들어보세요. 지금은 한 번씩 뜻을 살펴봤잖아요. 이제 표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쭉 들어볼게요. はるたくん、お祭りはいつ？ 8月1日だよ。もうすぐだね。おみこしの練習頑張ってね。うん。ジスちゃんはどんな浴衣が好き？かわいい浴衣が好き。あ、それいいね。かわいいよ。そう？じゃあ、これにする。うわあ、はるたくん、上手。クリスくんもかっこいい。 자, 보시면 여기에 이 표현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 여기 뭐라고 써져 있어요? 와쇼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와쇼이란 표현은 이 오미코시 있잖아요. 오미코시를 이 아래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짊어서 옮기면서 외치는 구호 같은 거예요. 와쇼이 이러면서 이 오미코시를 들고 가거든요. 근데 굉장히 웃긴 게 재미있는 게 이 오미코시 안에는 신이 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신을 이렇게 들고 행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 와쇼이라는 말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왔다라는 말 있잖아요. 왔다 왔소 이렇게 말하는 게 일본어로 건너가서 오미코시를 옮길 때 이렇게 구호로 자리 잡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죠? 정말 예로부터 우리나라랑 일본은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많이 줬고 우리나라가 좀 더 영향을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런 일본의 전통에도 어디까지나 이거는 뭐 증명되지 않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는 거 보면 옛날 일본의 전통에도 우리나라가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리고 이렇게 친구들이 얘기를 나누는 걸 살펴봤는데 중요한 표현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우선 여기 보시면 오미코시라는 단어. 오미코시라는 거는 이 오마츠리, 그러니까 축제 때 옮기는 신이 타고 있는 가마를 의미한다. 그리고 간바떼네 이거는 힘내라는 뜻의 일본어로 응원하는 표현이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일본인들이 이렇게 축제를 구경하러 갈 때 입고 가는 옷 있죠. 이 옷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 했죠? 유카타라고 한다고 했다. 유카타. 그죠? 그리고 조즈다라는 건 잘하다, 다로 끝나는 나 형용사에 속한다고 했고 가꼬이, 멋지다, 이로 끝나는 이 형용사에 속한다는 것을 알아두기 바랍니다, 여러분. 알았죠? 자, 그러면 오른쪽 가보세요. 만화를 읽고
질문에 알맞은 답을 히라가나로 써보세요, 여러분. 자, 여기에 질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お祭りはいつですか? 무슨 뜻이죠? 축제는 언제입니까? 오마츠리와 이치 데스까? 축제 아까 언제였어요? 8월 1일이었죠. 8월 1일 일본어로 어떻게 쓴다? 8月 1日 였죠. 8月 1日 일본어 히라가나로 한번 써보세요. 히라가나로 한번 써보십시다. 저 노트 검사 할 거예요, 여러분. 교과서 검사. 바로 옆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 그지? 8月 1日 써 보시고요.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왼쪽 바로 페이지에. 자, 그 다음 2번 가보겠습니다. 만화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 동그라미, 일치하지 않는 것에는 X표를 해보세요. 자, 1번. 지수는 유카타를 여러 벌 가지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땡. 왜 아니에요? 유카타 여러 벌 있는 거에서 너 뭘로 할 거야? 어떤 유카타가 좋아? 돈나 유카타가 스키? 했더니 어떤 유카타 좋다 그랬어? 가와이 유카타가 스키. 귀여운 유카타가 좋아해서 그거 입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죠? 왜냐면 카와이 유카타 고르러 갔잖아. 여러 벌 가지고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서 입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이것은 알 수 없다. 자, 그 다음 2번. 지수는 미코시 연습을 보러 가기로 하루타와 약속했다.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그죠? 약속하진 않았어요. 그죠? 미코시가 뭔데요? 아까 그 가마, 오미코시. 그죠? 그 다음, 유이는 그러니까 마츠리 때 하루타가 미코시 드는 모습을 보고 칭찬했다. 맞아요, 여러분? 맞죠? 와, 하루타군, 조즈, 하루타군 잘한다 라고 칭찬을 했죠?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해서 정답을 보시면 이렇게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3번으로 가봅시다. 3번. 상황에 알맞게 대화를 완성한 후에 이제 역할을 바꿔서 말해보자고 하는데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자, どんな浴衣が好き? 돈나 유카타가 스키. 물음표도 있지만 음성으로도 지금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스키 하고 좋아 하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어떤 유카타가 좋아? 자,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귀여운 유카타가 좋아. 자, 한번 말해보자, 얘들아. 귀여운 가와이 유카타가 똑같아요. 좋아. 스키. 그치? 스키를 넣으면 됩니다. 스키. 이번에는 가와이 유카타가 스키 하고 내려줘야겠죠, 발음을. かわいい浴衣が好き. 스키 하고 올려버리면 질문해버린 뜻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윗칸이 비어 있어요. 윗칸이 비어 있고 아래 칸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かわいい浴衣が好きです. 가와이 유카타가 스키 데스. 이번에 스키라고 안 끝나고 스키 데스라는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까 이 스키는 좋아란 뜻이었죠? 얘는 좋아였잖아. 그지? 얘는 물어보는 뜻이었고요. 좋아하고. 근데 지금 대답으로 스키 데스는 해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데스, 존댓말이 나왔으니까 좋아합니다. 또는 좋아해요 라는 존댓말이 되는 거예요. 데스를 붙였으니까. 그럼 질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존댓말 버전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 좋아해요. 어떤 유카타를 좋아해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여러분? 스키 데스까. 그렇지. 스키 데스까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어볼게요. どんな浴衣が好きですか? 어떤 유카타가 좋으세요? 어떤 유카타를 좋아하세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자, 이렇게 되고요. 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돈나 유카타가 스키. 어떤 유카타를 좋아해? 가와이 유카타가 스키. 귀여운 유카타를 좋아해. 돈나 유카타가 스키 데스か? 어떤 유카타를 좋아합니까? 가와이 유카타가 스키 데스.
귀여운 유카타를 좋아합니다. 이 끝에 데스, 데스카가 붙음에 따라서 존댓말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요.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부분인데요. 이 가라는 녀석 있죠. 조사가.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이 가에 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이 가. 별표. 그리고 이 위에 좀 필기를 할게요. 이 가는요. 아이고. 이 가는요, 여러분. 여기가 아니죠. 미안해요. 이 가는요, 여러분. 원래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한다고 했어요? 뭐뭐 이 가에 해당하는 조사입니다. 원래 뜻은 뭐뭐 이 가예요. 그런데 뭐뭐 을 를로 해석이 될 때가 있다고 했어요. 언제 그래요? 스키. 이거 스키죠? 여러분 한자 뺄게요. 한자 빼고 스키라고 씁시다. 스키다. 좋아하다. 앞에서는 함께 쓰일 때 라고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 가라는 애는 원래 뭐뭐 이가에 해당하는 조사인데 스키다 라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는 뭐뭐 을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도나 유카타가 스키라고 하면 어떤 유카타가 좋아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어떤 유카타를 좋아해 라고 해석이 가능하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알았죠?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렇게 써두시고 원래 을에 해당하는 조사는 일본어로 오징어 오 있잖아요. 오징어 오. 요 녀석. 이게 원래 뭐뭐 을에 해당하는 조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아하다, 뭐뭐를 좋아하다 앞에서 좋아하다라고 쓰이는 경우에는 오징어 오를 쓰는 게 아니라 이 가를 조사로 쓴다는 거를 기억해 두시라는 말씀입니다. 알았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넘어갑시다. 자, 칭찬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표현을 알아봅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했던 부분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칭찬을 받았을 때 감사한 마음으로 칭찬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겸손하게 부정하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 맨 첫 번째 대화를 보면 日本語上手だね。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일본어 잘하네 라는 뜻이죠? 니혼고 조즈다네. 일본어 진짜 잘하네. 그랬더니 そうありがとう。 So, 아리가또. 그래? 고마워 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겸손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보세요. サッカー上手だね。 축구 잘하네 라고 했더니 まだまだだよ。 마다마다다요. 아직이야. 즉 아직 멀었어 라는 표현이라고 저번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을 한 번에 딱 잘 차 넣고 아직 멀었어 라고 하면 좀 얄미울 수도 있겠어요. 그죠? 자, 세 번째. 料理上手だね。 이번에 뭐 칭찬한 거예요, 여러분? 료리니까 요리 칭찬한 거죠. 요리 잘하네 라고 했더니 そんなことないよ。 선나것도 나이요.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라고 또 겸손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은 칭찬을 받으면 보통 마다 또는 선나것도 나이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겸손의 표현이에요. 앞에서는 마다마다 데스요. 선나것도 나이 데스요. 이런 식으로 존댓말 표현을 한번 공부했었어요. 너무 오래전 얘기 같죠, 여러분?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선택 표현도 그렇고 칭찬 표현도 그렇고 겸손 표현도 그렇고 되게 과거에 배웠던 표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정말 그때그때 정리해 놓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기 되게 바쁜 시기잖아요. 그렇지만 일본어는 배운 날 그때그때 정리를 해서 자기의 것으로 좀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여러분? 자, 오늘 했던 내용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교과서 진짜 검사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오면. 명심하시고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